김민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또다시 괴물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바이에른 뮌헨 지역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의 최고의 선수였다 라고 하면서 항상 후방에서 깔끔한 패스를 펼치는 선수다, 최고의 선수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 멘트처럼 김민재 선수가 어제는 102개의 패스, 경기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하면서 패스 성공률은 100%였거든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이 분데스리가에서도 2019년 케빈 보그트의 165개의 패스를 기록했을 때 100% 성공률, 이 기록에 이어서 한 경기에서 100%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선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패스를 성공시킨 선수였어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기록을 세웠었잖아요.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171개의 패스를 성공시켰는데 이것도 분데스리가에서 2019년 이후에 단일 경기에서 최다 패스 기록. 그러니까 지난 경기 프라이부르크전, 이번 경기 마인츠전, 두 경기 연속 분데스리가 기록을 세우는 패스 성공률과 패스 성공 횟수를 기록한 거거든요. 정말 김민재 선수가 패스에 관해서 엄청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투엘 감독이 지난번에 인터뷰로 직접 이야기를 했었죠. 김민재 선수는 패스를 할 때 기교를 부리지 않고 정말 담백하고 정직하게 빠른 타이밍에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수다.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떤 거냐면 김민재 선수가 기본적으로 수비수이기 때문에 보통 수비수들이 상대방의 전방 압박을 받을 때 생각이 많아져서 볼을 너무 끌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 공격수들 사이로 마치 본인이 미드필더인 것처럼 상대 선수들 사이로 찔러주는 패스를 할 때도 종종 나오죠. 그런데 그런 찔러주는 패스가 통하면 엄청 멋있는 패스인데 결국에 그게 끊겼을 때는 턴오버가 발생하면서 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그런 기교를 부리지 않고 정말 패스를 건네주는 타이밍 자체가 매우 빠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전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 측면에 있는 사네에게 거의 원터치 투터치 내에 패스를 받자마자 건네주는 장면인데, 여기서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볼을 받자마자 패스를 주는데 앞쪽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사네였거든요. 그런데 사네를 향해서 이미 이재성 선수가 부지런히 압박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패스 타이밍이 한 템포만 늦었어도 이 패스가 이재성 선수에게 끊겼을 거거든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자마자 정말 원터치 내에 한 번에 돌려놓으니까 이 패스 타이밍이 너무나 빨라서 이재성 선수가 달려갔을 때 이미 패스가 사네에게 연결되고 사네가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리우트가 김민재 선수에게 패스를 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인츠의 공격수가 김민재를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측면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는데 알폰소 데이비스에게도 한 명의 공격수가 달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한 템포만 늦어도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패스를 주는 순간 알폰소 데이비스가 압박을 당해서 여기서 볼을 빼앗길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이미 알폰소 데이비스의 움직임을 읽고 한 번에 패스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김민재를 향해 달려들던 선수도 김민재에게 미처 다가서지 못했는데 김민재가 이미 패스를 보내주고,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를 향해서 압박하는 선수도 아직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다가가지 못했는데 김민재가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한 박자 빠르게 패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볼을 받았을 때 상대의 압박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형성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볼을 잡는 순간 아직 상대 선수가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다가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윙백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공간이 형성됐을 때 본인이 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장면에서 알폰소 데이비스의 돌파를 막아낼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만 봐도 얼마나 김민재 선수가 패스 타이밍이 빠른 선수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패스 타이밍이 빠르다는 것이 동료 선수들의 위치와 상대 선수들의 압박하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이미 김민재 선수가 패스를 받기 전에 파악을 해놓고 패스를 받자마자 빠른 타이밍에 방출을 하니까 여기서 상대의 압박이 제대로 들어갈 새도 없이 김민재의 패스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102개의 패스에서 패스 성공률이 100%잖아요. 그런데 김민재의 102개에 달하는 패스 중에서 75개의 패스, 그러니까 김민재의 패스의
73.5%의 패스가 전진 패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패스가 안정적으로 가려면 백패스나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은 옆에 있는 수비수에게 패스를 하던가 이럴 때 패스 성공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김민재는 그런 것도 아니라 70% 이상의 패스를 전진 패스로 가져가면서 패스 성공률이 100%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투엘 감독이 김민재의 패스 능력을 믿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더리우트와 김민재 그리고 오른쪽 풀백의 라이머가 호흡을 맞추면서 투엘 감독이 김민재의 패스 능력을 확실하게 살려주려는 전형을 가져가거든요. 특히나 이번 시즌 초반에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수비라인을 형성할 때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김민재처럼 전진해서 압박을 하고 공격에 많이 가담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우파메카노가 올라갔을 때 김민재가 약간은 뒤로 빠져서 플레이를 할 때가 많았죠.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와 라이머도 올라가면서 김민재가 가장 뒤에 위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바이린 뮌헨이 애초에 김민재의 패스 영향력이 워낙에 큰 팀이다 보니까 김민재가 앞으로 패스를 줘야 되는데 김민재가 가장 뒤에 위치를 하니까 김민재가 패스를 주는 거리가 멀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패스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수록 당연히 패스 성공률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옆에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나 앞쪽에 있는 코망, 사네 혹은 그나브리 이런 선수에게 패스를 주다가 상대 수비수에게 끊기는 장면들이 종종 나왔었습니다. 이게 김민재 선수가 주변 동료 선수들과 아직 호흡적인 측면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김민재가 너무 뒤에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패스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그 문제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더리우트와 김민재가 호흡을 맞췄을 때 더리우트는 우파메카노보다는 전진성이 강한 선수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더리우트가 오히려 김민재보다 약간 뒤에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라이머도 오늘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을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는 순간 약간 3백처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우파메카노와 호흡을 맞출 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김민재가 주변 동료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패스 성공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더리우트가 가장 뒤에 있고 라이머도 완전히 풀백처럼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가 약간 왼쪽으로 빠져주면서 오히려 약간 올라간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패스를 건네줄 때 앞쪽에 있는 사네라던가 키미라던가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라던가 이런 선수에게 패스를 주는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김민재의 전진 패스 능력을 투엘 감독이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바이린 뮌헨의 전술 자체를 짜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또 있냐면 앞쪽에 있는 코망과 사네 그리고 키미와 고레츠카의 자리를 지난 경기부터 서로 바꿔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김민재 선수의 패스 성공률을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코망과 사네가 코망이 왼쪽, 사네가 오른쪽에 나왔을 때는 두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공간이 점점 더 좁아지니까 김민재가 패스를 주고 싶어도 너무 촘촘한 수비 라인이 앞쪽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코망과 사네의 자리가 바뀌니까 사네는 왼발, 코망은 오른발을 쓰니까요. 좌우 측면을 넓게 쓰죠. 그러면 공간이 넓어지면서 김민재가 패스를 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확실하게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키미와 고레츠카의 자리를 바꾼 것도 이러한 플레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간이 넓어졌을 때 이 공간으로 어떤 선수가 먼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이 공간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무시알라, 사네, 케인 혹은 알폰소 데이비스 플러스 고레츠카까지 이 선수들이 기동력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순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면 이때 김민재 선수가 앞쪽으로 패스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키미보다는 고레츠카가 전진하는 능력이나 활동량을 바탕으로 이 공간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좋으니까 고레츠카와 키미의 자리를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레츠카뿐만 아니라 이 공간으로 바이린 뮌헨 선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볼을 받아주니까 김민재가 편안하게 앞쪽으로 전진 패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였던 프라이부르크전도 보시면요. 김민재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측면에서 한 선수가 빠르게 움직여줘요. 이 장면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였는데 알폰소 데이비스가 움직여주니까 중앙에 있었던 프라이부르크의 수비가 알폰소 데이비스를 향해 따라 나가죠. 그러면 이때 김민재 앞에 공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으로 케인이 내려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너무나 편안하게 케인이 앞쪽에서 패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의 전진 패스, 케인이 볼을 받아주는 이러한 플레이가 너무 명확하게 잘 나왔었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사네가 뛰어나가 주니까 자연스럽게 마인츠의 수비수가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마인츠의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이 공간으로 고레츠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고레츠카가 내려오니까 김민재의 패스를 고레츠카가 정확하게 내려와서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경이로울 정도의 패스 성공 횟수와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록들 자체가 투엘 감독이 김민재의 패스 능력을 굳게 신뢰하면서 김민재 위주로 빌드업의 패턴을 짜고 있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투엘 감독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하면서 그리고 시즌 초반보다 주변 동료들과의 호흡도 점점 더 좋아지면서 정말 김민재 선수가 빌드업을 시작할 때 수비수로서 세계 최정상급의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시즌 초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이 끝날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지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 거듭될수록 김민재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가 정말로 궁금해지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